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인 이민을 더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습니다. 4월에는 하루 최대 462만 회에 달했는데 며칠 전인 5월 30일에는 122만 회에 그쳤습니다. 최근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항공 여행이 급증하면서 기내 마스크 착용 요청을 거부하는 승객들의 폭력 사태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촉발된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또 아시안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세계 최대 정육업체 중 한 곳인 JBS-SA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주와 북미 일부 작업장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735명, 사망자는 338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529명, 사망자는 18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197명, 사망자는 5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22명, 사망자는 6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메모리얼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미국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미국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희생한 참전 용사를 기리는가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영예롭게 전사한 자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고 그들에게 영혼의 빚을 지고 있다며 연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신념 위에 세워졌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념 위에 세워진 국가라면서 자유의 신념,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기초 하에 세워졌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공감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면서 우리는 서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등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적이 아닌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공화당이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지향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국내외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합법적인 이민도 더 어렵고 비싸고 오래 걸리도록 절차를 바꿔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철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을 더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이민을 어렵고 더 비싸고 더 오래 걸리도록 절차를 강화하면서 고용주가 후원하는 영주권 승인 절차는 평균 소요 시간이 2배 증가했고 시민권 신청 지연 건수는 지난 2014년보다 80% 증가한 90만 건을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국토안보부의 지난 3일자 합법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계획이라는 초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7개 항목으로 나눠진 초안은 고숙련 노동자와 인신매매 피해자, 국외 거주 미국인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미국 인디언,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 등 더 많은 외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돕는 상세한 정책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자가 가정폭력 피해자거나 친척이 박해를 받았을 경우 망명을 허용하는 규정 등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초안의 모든 것을 달성한다면 이민자 하락 추세를 뒤집는 것 이상의 진전을 거두고 전 세계 외국인이 미국에 올 기회를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습니다. 4월에는 하루 최대 462만 회에 달했는데 며칠 전인 5월 30일에는 122만 회에 그쳤습니다.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집계에서 6월 1일 0시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1억 6,770만 명이 최소한 한 차례 접종 주사를 맞아 전 인구 대비 50.5%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1억 3,500만 명 이상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부터 지금까지 총 2억 9,500만 회에 육박하는 백신 주사가 접종된 셈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실행되는 접종 주사 수는 5월 30일에는 122만 회에 그치면서 4월 10일에 최대치 462만 회에 27%에도 못 미치면서 급감했습니다. 일주일 평균치로 보면 5월 31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는 하루에 131만 회의 주사가 접종돼 4월 13일에 일주 평균치 338만 회와 비교하면 38%를 약간 넘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4월 중순부터 한 달 반이 넘게 주사 횟수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4월 말부터 하루에 압도적인 횟수로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대 집계에서 4월 26일 미국의 총 주사 횟수는 2억 3,070만 회로 중국의 2억 2,950만 회보다 많았지만 5월 31일 기준으로 미국은 2억 9,500만 회에 그쳤고 중국은 무려 6억 4천만 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가 최소한 한 차례 주사를 맞도록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공약은 실현될 확률이 높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 여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내 마스크 착용 요청을 거부하는 승객들의 폭력 사태가 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인 28일에는 195만 명 이상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인 지난해 3월 초 이후 이 수준에 도달한 건 처음입니다.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여객기 탑승자들은 비행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침을 둘러싸고 줄곧 마스크 착용에 거부하는 승객들의 난폭 행위가 발생해왔습니다. 1월 1일부터 연방항공청은 승객 난동 사건 2,500건을 접수했고 이 중 76%인 1,900건이 승객이 마스크 착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승객 난동이 지난해 말부터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항공사인 아메리칸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승객 난동을 우려해 기내 주류 서비스 재개를 연기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교통안전청의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끝나는 9월 13일까지 1등석 및 비즈니스 클래스를 제외한 승객에게는 주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핏 부리지지 교통장관은 30일 CNN 인터뷰에서 기내 마스크 착용 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묻자 비행기 안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독특한 조건과 관련이 있다면서 승무원, 버스기사 등을 여행객들이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촉발된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는 또 아시안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31일 뉴욕주 65지구 하원의원 유린유는 자신의 지역구 주민이 방금 보낸 것이고 자신의 지역구인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가 게시한 39초 길이의 영상을 보면 아시아계 남성 2명이 거리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고 그 옆을 한 아시아계 여성이 지나가는데 마주보고 걷던 남성이 갑자기 이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이 남성은 주황색 후드 모자를 써서 얼굴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흑인으로 보입니다. 영상에서 큰 소리가 들리고 여성의 머리가 뒤로 꺾이는 것으로 밀어볼 때 남성이 매우 공격적으로 때렸다고 추정됩니다. 모자가 벗겨진 여성은 휘청거리며 기둥에 기대 쓰러졌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성을 둘러싸고 괜찮냐고 물어보지만 폭행을 가한 남성은 사라집니다. 유린유 의원은 맞은 여성이 의식이 있고 정신도 또렷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여러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증오범죄 태스크포스가 소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 사건이 아시아계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폭행을 당한 여성은 55세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 대변인은 경찰이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체포했고 정신과 진단을 위해 벨뷰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히 현금 유입에 주 수입원인 해외 유학생들이 대폭 줄면서 많은 대학들은 현금의 큰 흐름이 막힌 상태입니다. 대학들은 백악관에 그동안 위축되고 폐지됐던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 수속을 완화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 학생들은 대개 등록금과 수업료 등을 정해진 정가 그대로 지불하면서 학교들에게는 꾸준히 현금 유입의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대형 대학 건물들이 속속 문을 닫으면서 이런 현금의 흐름이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코로나19로 빡빡해진 미국의 행정규제 절차를 무릅쓰고 올 가을 신학기에 외국 유학생들이 등록을 얼마나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시대에 각종 입국 금지를 해제했고 모든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허용하며 온라인 수업도 청강할 수 있게 했지만 각 대학들은 유학생들이 애초에 미국으로 쉽게 건너올 수 있도록 아예 유학생 비자 취득과 관련된 갖가지 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연구소는 지난 2019-2020 학년도에 미국의 각 대학에 등록한 해외 유학생의 수는 거의 11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국제 유학생의 등록 건수는 43%나 급감했는데 올해 가을 학기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각급 교육단체들이 초조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정유가 업체 중 한 곳인 JBS SA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주와 북미 일부 작업장의 운영이 중단됐는데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JBS SA의 미국 자회사인 JBS USA는 오늘 성명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JBS USA는 조직적인 사이버 보안 공격 대상이 된 사실을 알린다면서 이로 인해 북미와 호주 IT 시스템을 지원하는 서버가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일요일인 지난달 30일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BS는 영향을 받은 모든 시스템을 중단시킨 뒤 당국에 이를 보고하고 IT 전문가 등과 해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백업 서버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JBS는 현재까지는 이번 상황으로 인해 고객이나 공급업자, 종업원의 데이터가 위험하거나 악용된 것 같진 않다면서도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고객이나 공급업자와의 거래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호주 내 47개 작업장 중 여러 곳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번 작업 중단이 얼마나 오래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혼란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에는 육류 공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 내 작업장 운영 중단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일 텍사스주 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투표법 가운데 하나인 입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주말 한밤중에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투표법은 차량을 타고 투표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의 폐지, 중립적 투표 감시단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우편 투표를 할 경우 갖가지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등 이미 전국적으로 혹독한 투표 제한 입법으로 유명합니다. 이 법안은 그레그 에벗 주지사에게 초안 서명을 위해 송부되기 전에 마지막 관문으로 지난 30일 주 하원에서의 투표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법안의 통과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텍사스주 상원이 이 법안을 의사당이 거의 텅 빈 현충일 연휴의 중간에 그것도 토요일 한밤중에 상정해서 새벽 해뜰 무렵에 투표를 강행해 억지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비밀회의에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판사가 선거 결과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언어들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게도 새로운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중에는 우편투표를 신청하지도 않은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신청서를 송부하는 경우 중죄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텍사스주 지역 변호사협회는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선거법 위반 처벌 사례가 최소 16가지 이상 새로 생기거나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안 총기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총기 판매량은 직전 해보다 64%나 급등했는데 올해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기 판매를 추적하고 있는 매체인 더 트레이스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의 한 해 총기 판매량은 직전년도 규모보다 64%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올해도 계속되면서 1월에만 230만 정이 넘는 총기가 팔렸고 올 1분기 판매량은 급증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또 18%가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하버드대가 1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6.5%인 1,700만 명이 2020년 한 해 동안 총기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2019년의 5.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총기상들은 지난해 총기를 구입한 사람 중 특히 생애 첫 구매자가 20%나 차지해 다른 해와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알을 어떻게 장전하는지도 모르는 생초보와 문외환들의 총기 구매도 많았습니다. 첫 구매자들은 총기 소유에 익숙한 보수 성향보다는 화이트 컬러층이 많았고 반은 여성에 흑인과 히스패닉이 각각 20%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의 헌법적 권리 속에 어렵게 1998년부터 총기 구매자에 대한 전력 체크가 연방 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연방 체크는 매달 100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부기관들이 미국에서 팔리는 총기를 완전히 추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남부 도시의 한 연회홀 바로 바깥에서 총격 난사로 2명이 사망하고 20명에서 25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 연회홀은 콘서트를 열기 위해 임대됐는데 SUV 차량에서 내린 3명이 홀 바깥에 서 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목표물이 정해진 타깃 공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최대 25명의 부상자들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을 지지하는 한인들이 지난 30일 맨하탄 이스트할렘에 위치한 본스타 트레이닝 센터에서 지지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인 후원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아담스 보로장은 한인들의 지지는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의 주요 이슈에 앞장서 목소리를 냈던 자신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계속 한인 커뮤니티를 대신해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낼 것이고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의 유대관계 강화에서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보로장은 뉴욕시경에서 22년 근무했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주 상원의원, 2014년부터 브루클린 보로장을 맡고 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한인 5명과 타민족 1명 등 총 6명에게 총 $3,000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성금을 받은 수혜자들은 모두 뉴저지주 거주자들로 재단은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해 뉴저지 한인 상록회와 기부챈스의 추천을 위임해 수혜자 선정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10대 자녀 2명을 둔 실직 싱글맘 등 2가정을 추천했고 기부챈스는 심장수술, 유방암 수술, 그리고 전신 마비 상태인 가족을 둔 서류 미비자 가정, 싱글맘으로 실직한 가정 등 총 4가정을 추천했습니다. 로라 쿠란 나소 카운티장은 28일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경찰서에 순찰 경관들이 착용할 바디캠 2,500대를 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2015년부터 일부 순찰 인원들을 대상으로 바디캠 시범 운영을 수차례 진행한 바 있지만 모든 순찰 경관들을 대상으로 한 착용은 카운티 정부와 경찰국 노조와의 수차례 협상이 결렬되면서 도입이 지연돼 왔습니다. 나소 카운티 정부는 롱아일랜드 론콘코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 텍 서비스사의 바디캠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구입 예산에 $500만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는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종종 천둥 번개와 함께 적은 양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